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후 1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국어 문제는 벌써 인터넷에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일지 좀 느껴보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해설도 같이 한번 해보죠. 1번에서 3번이고요. 독서 이론. 자, 봅시다. 밑줄 긋기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독서 전략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시각적 자극을 주니까 떠올리는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통상적으로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는데 밑줄이 많아지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자, 방법에 몇 가지가 있대요. 자, 우선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잠깐 늦췄다가 밑줄 긋기를 한대요. 또한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동일한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으면 똑같은 걸 붙이거나 뭐 아니면 번호를 붙이거나. 자, 이게 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군요. 자,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뭐 보자. 지금 일반적인 독서에서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다른 기호 쓸 수 있다 그랬고, 자, 누구나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습 오해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3번이 되겠고, 자, 2번 기억에 해당하는 거. 기억이 뭐냐? 자,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게 뭐냐?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읽고 있을 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긋기를 한 다음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라 그랬죠. 자,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이게 가능성이 있고,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4번이 맞겠죠. 자, 3번.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표시 기호를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독서 목적을 고려를 하니까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은 포유동물, 고래의 생김새. 자, 독서 목적. 독서 목적이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딱히 뭔가 지금 고래의 외형적 특징을 얘기를 한다나요? 근데 뭐 생김새는 괜찮은데 포유동물은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했다. 그렇게 맞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자,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 1, 2와 같이 순차적인 변으로 표시한 거. 독서 목적, 외형적 특징인데 암컷들은 도와주고 새끼들은 보호한다. 자, 외형적 특징이라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게 한 거죠. 자, 2문단에서 네모칸, 생김새, 독서 목적에 관련된 거죠. 고래의 생김새니까. 그렇죠. 자,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2문단에서 지느러미는 2문단이 어디? 여기잖아. 노와 같은 형태이고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요건데 여기에 체크 표시를 빼먹었군.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외형적 특징. 그쵸? 이 지느러미가 외형적 특징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빼먹은 게 맞죠. 자, 그리고 물결 표시로 표시한 부분. 폐로 호흡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걸 보니까 독서 목적을 고려해서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서 주요한 물정에 밑줄 긋기를 했다. 머리 꼭대기에 분수공이 있다. 그래서 참았던 숨을 분수공으로 내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잠수한다. 큰 고래들은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다. 이 전체 내용을 얘가 요약해주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3점 할 만하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군요.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지문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독서 이거는 인문이라고 봐야겠죠. 자, 독서 4에서 9번 가 봅시다.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인데 이 개화라는 게 대세로 자리를 잡았대요.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통치자에 대한 교화,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죠. 그랬는데 이모군란 이후에는 고종이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개화 개념이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하게 됐대요. 여기에는 이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기게 된 거죠. 다만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뭐냐 하면 이게 서양 근대국가 같은 통치 방식으로 변화하는 거였대요. 여기에는 뭐 육일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고, 을사늑약 이후에 개화 논의가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박은식 같은 사람은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자,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철학은 유학을 혁신해서 재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나 얘기는 중국 얘기네요. 중국의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게 아편전쟁 이후였는데, 아편전쟁에서 졌잖아요. 청일전쟁에서도 졌죠. 그래가지고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아서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옌푸라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천두슈로 이어졌는데, 천두슈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과학을 해서만 민주정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시도를 했대. 그랬는데 이 천두슈라는 사람은 과학을 이용해서 저지른 죄악이지 이게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쥔마이 같은 사람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발달하든 간에 그게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을 했대요. 그래서 중국 전통 가치관을 소호하자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 자, 그런데 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서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있었다. 지금 여기 보면 개항 이후에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렇고, 자, 유학을 혁신해서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니까 요 얘기가 나왔죠. 있고요.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맞죠. 자,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이 먼저 되어야 된다. 아니죠.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과학이 먼저인 거죠. 이거는 4번이어야 맞겠네. 그리고 나에서는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여기 장쥔마이 같은 사람이 있었죠. 자, 5번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개항 이전의 개화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죠.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 국가진보는 아까 있었던 것 같고, 서양 기술의 한성순보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그리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 그렇겠네요. 선별을 하는 거네요. 어디까지 가니? 그렇고, 자, 3번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 개화당의 한 인사, 지금 이거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 그랬죠. 그리고 왕의 역할이 사라진 건 갑신정변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얘기겠군요. 자,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의 도전이었다. 통치권에 대한 도전.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개인의 사욕. 그렇죠. 자, 대한매일신보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이은 개화 개념. 대한매일신보.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시 주체로 해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한다. 지금 여기선 뭐랬지? 국가의 주권과 결부했다. 이거는 주권하고는 좀 다른 얘긴데? 주권을 향해 가라 그랬고,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했다. 지금 주권과 결부했다. 근대 국가 주권을 향했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 근대 국가 주권을 얻지 못했고, 지금 오히려 한성숭보에서도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서둘감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한매일신보에서 이게 처음 생겼다 그러기 하기는 뭐한데, 이렇게 이르러서야 됐다고 하기는 좀 뭐한데요. 5번이 되겠네요. 자, 나의 천두슈와 장쥔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모두 동의하래요. 자, 아까 장쥔마이는 뭐였어요? 이 사람은 그 과학 비판이었고, 천두슈는 과학이 있어야 민주주의 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자, 전통사상은 과학 및 과학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 양립할 수 없다. 그건 천두슈만 그렇겠죠. 2번. 전통사상의 폐단은 과학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도 천두슈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천두슈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진마이도 그런가? 과학면의 사상적 변화가 주체의 책임 부정에서 동의했다.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네요. 3번 맞네요. 그렇게 되겠고, 7번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이 뭐냐? 자, 근대 박은식의 견해네요. 새로운 주체에 대한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하고, 니은은 과학의 근거, 박은식 얘기고, 천두슈 얘기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 이거는 가능한 얘기죠. 자,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뒀다.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은 이거 완전 싫어하죠. 자, 2번.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주체 인식을 서양 근대 문명에서 주체라는 인식에서 잠깐만 말을 어떻게 왜 이렇게 썼어? 자, 다시 읽어볼게요.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다시 봐야지.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철학은 유학을 혁신해서 재구성하자. 그래서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면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일 수 있겠네요. 자,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 니은은 부정과 비판을 시작했죠.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다. 그러니까 과학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철학이 과학을 이용해야 된다. 지금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거. 이거 말을 되게 꼬아놨네. 자, 3번. 기억은 생존과 이거는 아니겠고. 4번. 기억은 앞서 근대를 추종하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5번.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룬다. 이거는 애매한데 이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난했는데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조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했어요. 자기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죠. 그래서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는데 물질적 풍요는 누렸어요. 근데 이웃마을하고 경쟁하면서 갈등하게 됐죠. 그 격화된 경쟁에서 A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협력과 나눔은 낡은 관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에서 한송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었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이 미래상 지속적으로 홍보한 거랑 취지가 맞겠군. 한송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뭐였어요?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했죠.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근데 여기서는 마을의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서양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거하고 취지가 안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조선 말기의 조선은, 그러니까 고종시대의 조선은 반서양, 지금 여기서 이뤄낼 수 있는 확신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인 게 아니라 서양을 싫어했던 거잖아요. 이거랑 상황이 안 맞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2, 3, 4, 5도 검토를 합시다.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서양 생산 기술을 도입한 거랑 다르죠. 그렇죠? 자, 박은식은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보기에서 젊은이들이 자문화의 인식 변화는 철학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는데 마을에서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못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나에서 장쥔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는 이거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 못한다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것. 자, 뭐가 그치는지 한번 봅시다. A가 어딨냐? 공상에 그친다. 이거 멈춘다는 거잖아요. 16강에 그쳤다. 이거 너무 바로 보이는데? 이거는 B가 그치는 거고 우리 학교가 16강에 그치는 거고
울음이 그치는 거고 말을 그치는 거고 불평이 그치는 거고, 자, 멈춘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사상이나 철학이, 표시를 합시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머무를 뿐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머무르다죠. 여기서 A는 머무르다로 이해해야죠. 그래서 16강에 그치다가 얘기하는, 16강에 그치다로 이야기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10에서 13번 인공지능 생성 모델인데 여기서 뭐 영상을 복원하고 생성하고 변환한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확산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했다가 그거를 다시 없애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확산 이미지가 되고, 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 원본 이미지를 못 알아보는 노이즈 이미지가 되죠. 근데 역으로 이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가 있고 이미지 연산기가 있고 노이즈 예측기가 있대요. 그리고 순확산 과정하고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을 한대요. 자, 순확산 과정이라는 건 뭐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렇고 다음 단계부터는 이렇게 된대요. 이거를 충분히 반복하면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대요. 노이즈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를 더 붙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수치로 입력하고 이걸로 노이즈를 예측한대요. 이 수치를 잠재 표현이라고 한대요. 자,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이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대요. 이거는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래요. 자, 그런데 역확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건데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노이즈 예측기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노이즈 이미지나 중간 단계에서의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 특성을 추출해서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걸로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뺀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해요. 자,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 잠재 표현에다가 고유 번호를 붙이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생성할 수도 있대요. 자, 그렇다는데, 자, 한번 봅시다. 10번.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뭐 이거는 이럴 수 있겠죠. 2번.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이었죠. 지금 역확산하고 순확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 순확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역확산이 그 다음이죠. 가능하고,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이 성능하고는 관련이 없었죠.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이거 너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뻔해?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를 빼는 거니까 노이즈 생성기가 작동할 이유가 없죠. 1번이 되겠죠. 이거는 거의 뭐 한 5초짜리 문제인데? 자, 잠재 표현. 이게 뭐였느냐? 이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수치, 노이즈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수치를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대요. 노이즈를 예측하는데 이거는 크기나 분포 양상이 그 특성별로 단계별로 다르고, 그래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특성을 추출하고, 그러면 이 수치를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 혼합할 수 있죠. 자,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달라요. 그러면 예측되는 노이즈 당연히 다르죠. 잠재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자,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해야죠. 그렇고, 자, 잠재 표현은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이 얻어질 수밖에 없죠. 자, 5번.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거다. 이게 틀렸죠.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은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잠재 표현은, 자,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한 다음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해서 그 확산 이미지를 본 거죠.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12번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확산 모델 과정 중에 한 단계인데 기억은 원본 이미지고, 자, 니은은 확산 이미지고,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예요. 그런데 가는 이미지가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출력되는 부분인데, 자, 가에 기억이 입력된다면 A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노이즈를 더하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나의 디귿이 나왔다. A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지는 거죠. 그쵸? 자, 3번.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입력되면 얘가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A단계의 노이즈 예측키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자, 가에서 지금 이 확산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가 위에서 한 것 중에 순확산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간 단계로 가봅시다. 자,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충분히 반복한다 여기였잖아요. 자, 봐봐요. 첫 단계에서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해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확산 이미지에 더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연산기가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확산 이미지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노이즈 예측키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는 뭐래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게 들어가죠. 예측한 게 아니라. 예측기가 아니라 생성한 게 들어가죠.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14에서 17번 독서 사회인데 와, 다행히도 요번에 브레턴 우즈 경제 안 나왔나 봐요. 자, 한번 봅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기 표현이 연극적이고 표면 연기가 있고 심층 연기가 있대요. 그래서 표면 연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 그냥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심층 연기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데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긴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축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막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터넷 아이디라는 게 사이버 폭력이랑 연루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다 칩시다. 가해자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자,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대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대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한 경우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이 지목된 사람이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모욕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다수 의견은 아이디만 알 수 있고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죠. 근데 이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이름 같은 기능을 하니까 그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름이잖아요. 제3자가 알았다고 해도 그거는 책임이 안 된다. 소수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거다. 심층 연기. 자신의 형식에 집중하는 거는 이 의례적인 표현에 대한 거잖아요. 1번이 틀렸죠. 2, 3, 4, 5도 대충 봅시다. 리프킨은 현실보다 가상에서 자기 표현이 왕성하다. 그렇고 가상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 있다. 있죠.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고 자기 정체성은 타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게 당연하죠. 자, 14번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기억 니은. 기억이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정하는 쪽은 인정하지 않는 쪽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건 글을 좀 봐야겠는데요. 인정하는 입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죠. 아,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인정하는 쪽은 인정하지 않는 쪽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니까 공격이라고 보겠죠. 2번이 맞겠구만. 자, 3번.
인정하지 않는 쪽은 인정하는 쪽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가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인정 안 하니까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 보겠죠. 자, 인정하지 않는 쪽은 인정하는 쪽과 달리 복수 개설이 가능하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복합적일 것도 없죠. 그냥 나만 있는 거지. 그 인터넷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무수히 흩어진 것들 뿐이지 그거 하나하나가 다 내가 아닌 거죠. 자, 5번. 주체성을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 모두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 이건 인정하는 쪽만 그러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가 스몰 a를 만들었고 B가 스몰 b를 만들었고 C가 스몰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A는 해설사이고 B는 물고기 관리하고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해설을 듣고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올리니까 댓글이 달렸대요.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어쩌고 저쩌고,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이게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 이게 실명이고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자, 봅시다. 가는 아까 인정하는 쪽이었죠. 그죠? 아니네. 대법원이네? 헷갈린다. 자, 대법원은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 C는 본명 안 썼죠?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대법원은 아이디니까 아이디로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대법원 기준으로는 그렇겠죠. 실명 안 썼으면 그렇죠. 자, 나가 다수 의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제3자가 모르면 되는 거죠. 자, 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이디만을 알 수 있으면 B는 근데 그렇겠죠. 이름을 써버렸잖아. 얘는 나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 A는 가해자로서 지금 여기서 A는 가해자가 이 입장이 아니죠. A는 지금 의도 맞고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A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A는 애초에 가해자가 안 돼버리죠. 지금 이 사람은 아이디를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어차피 모르고 가해자조차 아닌 거죠. 처음에 이 B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거죠. 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 4, 5도 대충 한번 봅시다. 가와 다는 소수 의견이었죠.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다는 상관없다 그러겠죠. 그리고 나와 다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쵸, 나와 다도 다르죠. 다가 워낙 특이해서. 5번 가나다가 C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판단한 내용은 같죠. C는 지금 그냥 A의 아이디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싸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맥상 오랜만에 나왔네요. 한자 문제. 자, 문맥상 A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완성된다고 A, 이루어진다고 이건 형성되는 거죠. 자, 불러내요. 이거 환기시키는 건데 요청하여 얘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표출된다고 자기 정체성이 공간에서 다양하게 표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추고는 이게 속이는 거니까 기만하고는 안 되고 확실하게 보충되는 넘쳐나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을선이라는 거 보니까 정을선전이네요. 18에서 21번 정을선전입니다. 봅시다. 정을선이 나간 사이에 정렬 부인이 모략해가지고 축렬 부인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금섬이 축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결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니까 왕비는 월매를 막 고문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너무 크게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중군장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니까 중군장은 나중에 인설해서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밤낮으로 달려가지고 가니까 왕비의 12월매가 얘기를 안 해요. 매를 많이 맞고 여쭈되 빨리 죽이시면 제가 그냥 금섬 뒤 쫓아갈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크게 노해가지고 목 빼라 라고 할 쯤에 승상이 월매 죽이려 하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며 구했죠.
충렬 부인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월매가 빨리 충렬 부인 살려주세요. 어디 계시냐?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가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까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죠. 아기는 자고요. 부인은 눈 떠서 나를 보소서. 그래서 승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인사를 모르다가 아이고 이게 꿈이가 생신가. 그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슬픔에 매우 야위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승상이 아기를 안아서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비 앞에 가서 왕비가 반겨하죠. 사연을 잃으니까 승상이 얘기하기를 이거 제가 다 아는 일이니까 염려 마세요. 처음에 걔가 충렬 부인 강에 간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충렬 부인 방에 누가 숨어들었었죠. 사촌 오라비가 얘기해 주던데요. 그러니까 복록을 찾는데 걔가 자기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서 이미 죽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옥조를 잡아들어서 문책하기로 야 니네는 충렬 부인 아닌 줄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얼굴이 상해가지고 아무 누군 줄 모르는데 손길이 안 곱길래 그러니까 귀족은 손이 고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알기로 충렬 부인이 천나일색이라 그랬는데 손이 안 고와서 금연이 이거를 가지고 묻길래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당부하겠길래 이거 금연 입을 통해서 나간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금연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야 이 말 듣고 내가 지금 너 고문하는 거니까 바르게 얘기해. 그러니까 정렬 부인이 이 소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대요. 그래서 금연이 어쩔 수 없이 바로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정렬 부인 하던 말이며 자기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간 일이며 이불 속에 두었다가 달아난 일이며 그리고 충렬 부인이 약으로 병을 간호하며 곁에 있으시며 침소로 가나 강권해가지고 침소로 마지못해서 갔던 일 이런 일을 얘기를 하니까 왕비가 곁에 있다가 아이고 내가 멍청해서 악녀의 꾀에 빠져서 충렬 부인을 죽이려고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승상이 붙들고 울면서 아이고 어머니께서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정렬 부인을 데리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충렬을 죽이려고 하냐? 내가 내 맘대로는 죽이고 싶은데 왕한테 알리고 죽일래. 그래서 상소를 하니까 정을서는 죄를 그러니까 100번 절하고 아뢰입니다. 제가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위로하고 돌아오려갈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필마로 올라와서 본즉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흉계를 꾸민 일하고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아뢰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기억 니은 승상이 처음에 얘기하는 이랑 그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떻게 알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를 얘기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를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그 사연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2번. 기억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 아는 바는 이 충렬 부인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이거를 밝히기 전이잖아. 그죠? 이게 그 답일 것 같은데? 자, 니은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고 이게 제시된 뒤에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으니까 자살한 거죠. 자, 2번이 맞네요. 자, 19번.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이게 충렬 부인이잖아요. 자,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처벌을 유보한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 안 나오죠. 자,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구덩이에 있다. 그런 거 아니죠. 구덩이에 끌려간 거죠.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거, 그 구덩이에 가게 하는 거, 이거 아닌가? 자, 5번.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아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0번.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소통 양상을 파악해야 돼요.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원수가 중군장한테 얘기합니다. 서용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시간 아끼라는 문제네요. 충렬 부인 물었고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 얻었고 의혹 제기했고 거짓으로 알아누웠다는 정보 얻었고. 자, 1번이 맞겠습니다. 자,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팎의 이야기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선악구도고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돼요. 이거는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 정렬 부인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하층의 시비가 그면 능동적인 행위로 등장하거나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그 왕비 정도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남주인공이 관여하고 있죠. 자, 충률 부인을 구출합니다. 자, 뼈가 드러난 부인, 통곡하는 승상,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됐죠. 자, 왕비가 앙천 통곡하죠.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났죠.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고요. 자, 월매가 매를 맞습니다.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 지금 여기서 능동적인 행위자는 그 음모를 꾸미는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이 월매도 능동적인 행위자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지향하고 있다. 아, 여기 장면이 이렇죠? 지금 월매는 어떻게 돼요? 어서 죽이세요. 저는 금섬의 뒤를 금섬같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하죠. 저게 다르네. 말을 안 하죠.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지 않아서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그 점이 다르네요. 자, 정렬 부인이 똥 싸죠. 그래서 위험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여서 희화화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군요.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22에서 27번. 지금 이거는 배를 밀며, 이건 연계네요? 현대시하고 혼자 가는 먼 집하고 이거는 수필.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를 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이 나도 모르는 새 갑자기 달려 들어온다. 그런 얘기의 시고. 자, 혼자 가는 먼 집 한번 봅시다.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의 물음이 있었을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와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쳐 얼어. 지금 이 당신은 어쨌든 죽었나 보네요.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취하고 병자처럼. 그러나 병을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은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엄청 이거 어려운 시죠. 그렇고 자, 편지를 쓰는 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뭔가를 표현해야 돼요.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대요. 이거는 매혹시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에 도구적이지가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욕구가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런 내용이 안 들어있대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없대요. 내 고백을 누군가 들어준다는 느낌. 불빛 아래에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에 2인칭을 경유해서 1인칭으로 돌아온다. 너를 거쳐서 나로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에 자신에게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누구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지만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죠.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한 거죠.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됐는데 이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편지 속의 1인칭 주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시는 편지 쓰고 싶었을 때 자기 자신이 편지 속의 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는 게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된 건데, 자 22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강적 이미지다. 하강적 이미지를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연물에 빗대, 지금 다에는 자연물에 빗댄 게 없죠.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 이거는 나만 그런 것 같고, 자 특정한 행위를 배를 매다, 특정한 행위, 당신을 불러오다, 이거 당신을 부르는 거, 그리고 편지 쓰는 거, 대상과의 관계,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요거 가능성 있고, 공간의 이동 없죠.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 이별하는 순간의 정서적 긴장감. 그렇죠. 자, 되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가는 길이죠. 이별의 막막한 상황이고. 자, 슬픔을 밀어내는 것은 그거를 한껏 세게 밀어낸다. 아픔을 떨쳐내려는 거죠. 자, 배가 나가면서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다. 그럴 거고. 자,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상과의 재회를 얘기를 한 거가 아니고 예상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대상과의 재회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냥 사랑이 다시 찾아왔는데 그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다.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시가 되게 어려워서. 한때의 기억을 잇는다. 불러보는데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기억이 있었을 것 같네요. 자,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내면에 살고 있고 불쌍해한다.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음식도 없이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봐봐요.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그리고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해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내가 병자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신은 병자가 아니죠. 내가 병자인 거죠. 자,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떠오르는 당신. 그러니까 당신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렇고 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고. 자, 24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5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말줄임표와 쉼표. 이거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라 상실의 공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이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킥킥은 웃음의 의성어인데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다. 복합적이죠. 그죠?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가 있고 쉼표가 있죠.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이거 아니겠죠?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부를 이유가 없죠. 자, 3번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지금 이건 맥락이 없어 보이죠. 감정들이 뒤섞여 있겠죠. 자,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인데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그쵸, 화자의 내면일 거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이 부분 때문에 그랬겠죠.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6번 AB가 뭐예요?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 그리고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약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꾸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병 주는 사람 따로, 약 주는 사람 따로, 이런 얘기고, 이거 얘기는 편지 속에 나는 나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병을 치유하려는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화자의 인식이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고, 자,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환후를 의식하지, 아니죠. 이건 아프기는 아프다는 얘기고, 자,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고 위선이라는 얘기죠. 그때도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이 매혹하는 요인이다. 매혹하는 요인이라. 위선 아니면 위약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매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죠. 매혹이란다. 매혹 쪽이 아니라 이 더 나은 자신이라는 보장이 없죠. 위약일 수도 있으니까. 자, A와 B는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지금 A는 너무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도 사실 자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1번이 제일 가깝겠네요. 자,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한테도 향한 건데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돼요. 자, 그래서 이상화된 그하고 실제의 그 사이에 그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에 고백을 멈춘다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이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 욕이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이걸 다 읽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익명의 욕구라는 건 뭐겠어요? 나보다 훨씬 나은 나를 만들어내는 그 욕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운명적인 거다랑은 관련이 없죠.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여인과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게 실패로 돌아가고. 왜? 내가 이제 연애편지 더 안 쓰니까. 자, 2인칭을 경유해서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된다. 결국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너를 거쳐서 나로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너를 그 여인이랑 사랑에 빠져야 이 편지가 도구적 역할을 하는 건데 나로 돌아와 버리니까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지 쓰기를 멈추기까지 하잖아.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또 다른 영혼이다. 그죠? 자,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28에서 31번. 얘가 이청준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네요. 한번 봅시다. 불편해. 근데 허원은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비밀을 숨길 수가 있어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배꼽 없으면 어때? 배꼽이 없네요, 이 사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꼽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자기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거기에 익숙해질라 그랬어요.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허전해요. 그런 식으로 자꾸 그 배꼽이 없다는 게 의식을 건드리니까 자꾸 상념이 그 배꼽에서 떠나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출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늦잠을 자던 버릇이 없어졌어요. 눈만 뜨면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하고, 그래서 자꾸 배꼽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중간 생략. 근데 이 자꾸 생각이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게 됐어요. 배꼽론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닌 것 같은 애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고 그걸로 실물을 대신해서 어떻게 세상에 큰 불편이 없도록 그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됐대요. 자,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되고 막 그런 방식으로 배꼽론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꼽 전문가가 됐는데 어느 여름에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3번째 여름인데 완전히 익숙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배꼽에 매달려서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 배꼽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해졌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배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뭔가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건가, 아니면 우연치 않은 계기가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관심의 정도도 상당해요.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일반적인기까지 해요. 그렇게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막 부끄럽지도 않은 듯이 막 터놓고 얘기하거나 신문 잡지에서도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모두가 다 이 허원같이 변한 거죠. 자, 28번. 기억 미음의 서술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지 분명한 표현을 나타냈다. 기억. 누군지 모르겠죠. 명시한 표현이 아니죠. 자,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해서 함축해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이거는 허원의 생각이잖아요. 함축하지도 않았고 평가한 것도 아니죠. 인물의 의식을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생생한 목소리가 아니죠. 저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물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리얼. 이거는 뭐 그렇다고 보면 되겠는데,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갑자기니까 순차적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비밀의 이야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본 결과다. 신념까지 오히려 이 비밀 때문에 신념이 생긴 거죠. 얽힌 인간관계는 여기 나오지도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 배꼽이 없어졌죠.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다.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가능하고요. 이해관계 아니고요.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 그런 얘기 아니죠. 3번이 제일 적절하겠습니다. 30번.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해라.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실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나간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허원이 그 배꼽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생각을 방편으로 삼아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른 방향, 막 배꼽론을 만들죠. 그렇고 심상치 않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죠. 그죠? 허원은 실물에 대한 배꼽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하고 공유는 안 하죠. 5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라.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이래요. 그리고 희화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 불편해요.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죠. 이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꾸 신경 쓰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죠. 자,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집니다. 일상이 변화된 모습이고요.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하죠.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고요. 자,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 사소한 것의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할 때 이룰 수 있으니까 이건 얽매이지 않느니 아니라 사소한 것에 얽매였기 때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기 배꼽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32에서 34번.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딱 나온 거 보니까 간민가네요. 간민가 나와갔습니다. 간민가 나왔고요. 나는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아이들아. 앞내고기 뒷내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서 바구니에 넣어서 주거든. 니네 소 궁둥이에다가 얹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쪽 밭에 일이 많아서 바삐 가는 길이니까 가서 전할동 말동하여라. 뭐 이제 전해달라. 그렇게 우리도 지금 일이 바쁘니까 그 고기 잡아다가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갖다 주렴. 우리도 바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간민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수능날까지 와가지고 이 연계 지문을 굳이 해설할 필요는 없겠죠.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대꾸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했다.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대상의 처지하면 이거 앞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허리 위로 볼짝시면 허리 아래 부분이 요 얘기가 있었고, 또 저 외모 얘기하는 게 일단 저것도 되긴 돼요. 보자, 또 있나? 뺐네요. 허리 아래 배적삼이 깃방나고 헌장방이 배적삼이 헌장방이 허리 위로 허리 아래 요 정도 되겠군요. 자, 대꾸가 되겠고요. 자,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부정적인 전망. 아, 저거 너 근본을 숨겨 살려고 한들 어디 가든 면할 쏘냐. 저 뭐였지? 이 얘기도 있고, 저 뒤에 가면 아니구나. 저 얘기. 자, 곱창알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이 얘기도 저거 대꾸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자, 내고울의 양반 사람 타도타관 옮겨 살면, 자, 이 가정을 하죠. 천하게 되기 쉽거든. 본토 군정이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같은 나라 같은 땅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고 한들 어디 간들 그 군정을 면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정을 해서 부정적인 전망 얘기하는 거죠. 자, 의문의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의문의 표현을 찾아봅시다. 구나, 누리려무나, 쏜가, 말 좀 들어보소, 살아오니, 로다, 터니, 로써, 라니, 고야, 하고 오무니, 쏘냐. 이거는 석숭일들 다녔쏘냐. 이거는 의문이라기보다는 서리적 표현이죠.
야, 씨, 석숭인들 이걸 당할 수 있겠냐? 못 당한다라는 얘기죠. 의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이 되겠군요. 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악화된 처지. 이거는 과거 현재 대비하는 게 어디 있더라?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나오니 한몸 신역 삼냥오전 돈 피 두 장이 의법인데 지금 12사람은 46냥이라는 거죠.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악화된 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32번은 3번이 맞겠네요. 자, 3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뭡니까? 인삼. 그리고 니은은 고기.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이주에 가려는 땅이 아니라 여기서 캐라는 거죠. 자, 니은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 보상 아니고요. 지금은 저거 잡아오라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 유흥 목적 아니고요. 자, 기억, 니은 모두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필요하지 않고요. 니은은 맞죠. 기억이 아니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그쵸. 인삼캐라. 고기 잡아라. 5번이 맞겠죠. 자,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해라.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가사나 사설지조에서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서 그게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데요. 자, 사실성을 추구하면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희성을 보여주면 논쟁, 의견 불일치, 저 간민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생각나며 불완전한 표현이 그 대화의 전개 양상의 주목함을 보여준대요. 자, 1번.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값싼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죠. 자, 2번. 인의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 인의 말씀. 인의가 누군데? 아, 인의 말씀. 나는 간민이라 여기서 살았다. 이 사람들 도망가는 거잖아요. 해결하자는 입장이 아니죠. 그대 말씀과 그대, 생원인지 초건인지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진 않는데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그죠? 이 사람 그치 석승인들 당할 쓰냐. 지금 이 사람도 도망가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고. 자, 나는 화자의 요청에 의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는 거죠. 아이들아 언제 들으면 얘랑 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우리도 바쁘다.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럼 자,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죠. 그래서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 그렇고요. 자,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 그리고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먹이는 아이들을 불러서 말을 건네고 있어서 극중 장면처럼 보인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을 한번 풀어봅시다. 화법과 작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5에서 37 학생의 발표네요. 자, 얘 왜 안 눌리냐? 자, 한번 봅시다. 자, 발표를 맡은 땡땡땡인데 식물이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라플레시아인데 자료 제시하고 꽃만 있어요. 고개를 저으며, 이거 고개를 저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런데 꽃의 무게가 10kg이고 지름이 1m가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닌데 얘네는 덩굴 식물에 기생해서 양분을 흡수한대요. 자, 수염 틸란드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기뿌리인데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래요. 자,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대요. 게달에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잎의 색깔을 바꾼대요. 그리고 또 해바라기는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데 갈색 부분은 아주 많은 꽃들이 모여 있는 거래요. 신기하지 않나요? 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위에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 비언어적 표현 나왔죠? 자, 청중의 행동 변화냐 이렇게 나눠 버릇을 하세요. 좀 비언어적 표현은 나왔는데 고개를 저었으니까 행동 변화를 요구한 건 아니죠. 자, 2번 발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질문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여기 있는 꽃송이가 하나의 꽃처럼 보이시죠? 사실 많은 꽃들이 배경 지식 확인하고 있죠. 지금 저기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저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입니다. 자,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진 자료가 있다는데 숙주에 기생하여서 양분을 얻는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수염 틸란드시아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 이것도 당연하죠. 자, 디귿, 잎을 확대한 사진 자료. 잎에 있는 털, 제가 대충 읽어서, 자, 양분과 수분은 어떻게 얻냐요? 자료를 제시했는데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 공기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얻는다. 그러면 잎을 확대하면 털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죠. 자, 4번. 꽃가루 바지기 기간인 때와 아닌 때의 계달에, 자,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 계달에. 자, 꽃가루 바지 기간에 흰색으로 변했다가 수정되고 나면 녹색으로 돌아옵니다. 작고 잎에 가려져 있어서 곤충들이 잘 볼 수 없는데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하는 거죠. 잎의 색깔을 바꾸는 거네요. 그래서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다. 아, 이거 그죠? 동영상 속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가 아니라 잎의 색깔이 바뀌는 이유를 보여줘야죠, 이거는.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37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 학생들의 반응은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그 꽃은 파리를 유인하는데 번식을 위해서 그런 거래. 기억을 떠올리고 있죠. 자,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근데 기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확인하고 있죠. 자, 3번. 학생 1의 의문에 대해 학생 2는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학생 2. 지금 여기는 추론이 없고 의문.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추론하는 내용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에서 42번.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고 건의문을 썼어요. 자, 교가 가사를 바꿨대요. 왜? 지금 권하여 청년 일꾼이여 이게 반복되었는데 이게 특정 역할만을 강조해서, 자, 지금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서 그렇다. 교훈도 문제가 있지 않니? 공감하기가 어려워. 시대에 만든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 나는 우리 학교 교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동문회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동문 선배들은 교가가 모교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거야.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 교훈을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결속력이 커질 거야.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올려보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자. 새로운 교훈도 제안을 받자. 미리 제안받으면 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내용은 빼자. 그래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그때 건의하자. 라고 하는군요. 자, 학생의 대표 안땡땡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땡땡고가 교과 가사를 변경했대요. 이념을 표현하지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신적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은 학생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꾸면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기억. 처음 들어보는데 왜 바꾼 거야? 관련 정보 요청하는 거죠. 자, 수긍한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니은 맞아. 수긍했고요. 불편하더라. 자신의 경험 제시했죠. 자, 상대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식을 전환. 상대의 견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야겠어. 기존의 인식을 전환했죠. 자, 리을. 상대가 제시한 대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리을.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자, 그래서 38번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9번. 학생 3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대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땡땡고가 교과 가사를 바꿨어요. 우리도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특정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요.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런 얘기 나왔고, 동문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대요. 우리도 경청해야죠. 그렇죠. 변경 추진 여부를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돼요. 다른 학교 사례를 찾자는 얘기가 있었나? 아, 여기 있었네요. 다른 학교 사례 있었고요. 자, 학생이 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찬반 의견을 조사해야 함. 회의 전에 동문의 선배 의견. 지금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거죠, 이거. 근데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찬반 의견은 학생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지금. 동문 선배들한테 찬반 의견 조사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5번이어야 맞겠네요. 그렇게 되겠고. 자, 40번. 나를 쓸 때 계획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A가 가마를 고려해서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예전 교과 가사에 담긴 가치의 중요도가 지금은 달라졌다. 그거는 나를 고려해서 나에서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다. 행복한 삶을. 문제가 뭐였어? 적절한 것은이죠. 학생들이 지금 예전보다 행복해지진 않았죠. 그런 내용이 있진 않죠. 자, 교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B의 내용은 다 문제 상황 제시 이거를 고려해서 나에서 교훈 내용이 구성원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틀린 것 같은데. 교훈은 그래 이것만 담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문제지. 2번은 틀렸죠. 자,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는 C의 내용은 마를 고려하여 건의 내용 및 마무리 인사 마 부분에서 나에서 새로운 교훈을 제안받아 달라는 건의 내용을 재확인하자. 제안받아 달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자, 4번. 학생들을 의견 조사를 제한 D의 내용은 건의 내용 및 근거 제시를 고려해서 나에서 교훈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추진해서 교훈을 변경해 주세요. 취지를 설명하고 심의해줄. 설문조사로 수렴한 결과 91.8%가 찬성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설문조사를 마련했다. 그러면 4번이 맞죠.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91%면 바꿔줘야지. 그죠? 5번. 이의 내용은 가를 고려했다. 가가 예상 독자 및 인사말 제시 처음이라는 소리죠.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해서 지역 학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교훈 바꾸는 건데. 자, 그렇게 됐고요. 41번. 나의 A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건의의 주체를 제시했다. 그죠? 안 땡땡입니다. 자, 출처를 제시했다. B. 방송 뉴스에 따르면 제시했고요. 자,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했다. 학교의 이념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예상되는 반론이 아니죠. 자, 3번 아니고요. 자, 42번. 나의 오문단 초고와 그 친구의 조언인데 친구의 조언이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 자, 초고는 이렇게 나왔대요. 교훈을 받고 싶은 다른 학교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대 효과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뭘 추가하면 어때?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긍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죠?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낀다. 학교 구성원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거는. 지금 다른 학교가 참고하는 거 아니고 학교 생활에 지침이 된다는 거 아니고 위상 강화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학생의 성장 아니죠. 자, 이거는 1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43에서 45 장문이고요.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알린대요. 자, 플루이그스캄 운동이 일어났는데 비행기 타는 게 부끄럽대요. 그래서 기차를 대신 타자라는 건데 지속 가능 항공유가 뭐냐? 화석 연료가 아니라 폐기물이나 작물 등을 원료로 생산된 연료인데 얘는 비행기를 개조할 필요가 없이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80% 정도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2% 이상 섞고 70%까지 높일 예정이고 그래서 의무화를 앞두고 이것의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자,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 지속 가능 항공유를 기존 항공유와 대비하여 서술하였다. 지금 지속 가능 항공유는 이런데 이 탄소 배출량이 기존 항공유에 비해 이렇고 기존 항공유랑 비교했을 때 이렇고 1번이겠는데? 단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고요. 장단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았고요. 도입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나오긴 나왔죠. 이 부족 상황에 대비한다 그랬는데 시기별로 얘기하질 않았죠. 경제적 효과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국가별이 안 되고. 자, 그래서 43번은 1번이겠고요. 자, 44번.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며 떠올린 생각인데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네. 자,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에 의의를 제시한 다음에 실천을 제안하는 내용을 쓴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 봐야겠죠. 그리고 자, 앞에서 첫 번째 어떨까? 환경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거는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도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더 높일수록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다. 이거는 의의가 되겠죠. 자, 사용에 동참한다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의의가 되겠고, 사용을 확대하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의의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학생들의 실천을 제한한다.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건 어떨까? 얘는 잠깐만요. 얘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화석 연료 사용량이 줄어들 때 지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실천이 아니죠. 자,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되도록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항공편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서는 5번을 골라야겠죠.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어떻게 높여요? 얘네가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학생들은 비행기를 탈까 말까를 고민할 수는 있죠. 근데 3번은 안 되겠죠. 자, 45번.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는 보자. 탄소 배출량. 지금 비행기가 제일 많죠? 소형 승용차도 꽤 많네. 그리고 지속 가능 항공유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필요해지는 거죠. 자, 니은은 신문기사인데, 국제선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1% 혼합하면 16만 톤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 이거는 3,000대의 1년간 탄소 배출량이다.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얘기죠. 전문가 인터뷰. 작물을 지속 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사용하면 산림 훼손과 식량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 근데 폐기물은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세조류나 이산화탄소 등이 원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얘는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뭔가 한계가 아직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다시 1.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비행기가 가장 많고 기차가 가장 적다. 그죠? 시간 손실을 감소하고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자, 기억 다시 2. 필요량 전망. 지속 가능 항공유가 2050년에는 2025년보다 56.125배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2050년에 70%까지 높이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 4문단의 내용이 뭐였지? 1, 2, 3, 4. 의무화하고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필요량 전망. 이것 때문에 70%까지 높이는 게 아니죠. 저거를 70%까지 높이기 때문에 이 필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의무화하니까 이게 이만큼이 필요해지는 거죠. 의무화 안 하면 저만큼 필요할 리가 없지. 그냥 뭐 석유 많이 나오는데 석유 많이 쓰면 되죠. 자, 디귿을 활용하면 작물 원료를 쓰면 산림과 식량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를 제한하게 됐다. 이 문단. 지금 유럽연합은 이거는 규제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 얘기할 수 있지. 자, 기억 다시 1과 니은을 써서 비행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를 쓰면 감축에 효과적이다. 이거를 3문단에 보강할 수 있죠, 당연히. 자, 기억 다시 2와 디귿을 활용해서 예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에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을 고도화해서 그 공급 역량을 강화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마저 언매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언매 한번 해설해 봅시다. 언매 35, 36번인데요. 지금 용비어 첨가나 석보상전이나 이런 거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대요. 지금 팔종성 가족형,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예디응, 이거는 예외가 있대요. 그리고 예외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대요. 그리고 이어적기랑 끊어적기도 차이가 난대요. 예를 들어서 용비어 첨가랑 석보상절은 이어적기인데, 뭐 이어적기, 근데 월인청각지곡 같은 경우는 끊어적기도 있고 이어적기도 있고 그렇대요. 자, 사이소리 같은 경우에는 용비어 첨가는 이런 게 있는데 석보상절은 이런 게 있고 월인청강지곡은 이런 게 있대요. 자, 이거 일일이 다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자, 한자 적을 때는 용비어 첨가는 이랬고 석보상절은 이랬고 월인청강조곡은 이랬대요. 자, 그리고 용비어 첨가는 이랬고 석보상절은 이랬고 월인청강조곡은 이랬다. 자, 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높고와 빛은 팔종성 가족용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거는 지금 용비어 첨가에 나타난 거 딱 봐도 팔종성이랑 틀렸죠. 자, 오날
날 사이에 사이소리 표기는 사이소리 아까 용비어천가랑 월인청각제국이 있었죠. 사이소리에서 용비어천가는 반치음 있었고 석보상절에서는 시옷을 썼지만 얘네도 있었다. 시옷을 썼다. 그러니까 여기 사례는 없으니까 맞겠죠. 자, 현대국어 바닷물의 시옷 표기는 중세국어 사이소리 표기에서 유래하였다. 이거는 사이소리 시옷으로 통일했다. 이후 문헌에서 시옷으로 통일했으며 촛불의 시옷처럼 사이소리 표기에 남아있다. 요걸 근거로 추측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자, 한자음이 천인 천은 현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얘긴데, 이거는 한자어 지금 용비어천가는 한자음 제시하지 않았고 석보산자는 한자를 적고 음을 적었고 음을 적고 한자를 적었다.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음을 적었고 월인청강제국에서는 음을 적고 한자를 적었다. 맞죠? 자, 혼자의 중세국어 표기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 혼자, 한자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비어를 청가를 하바자, 하오사 지금 석보상절이랑 월인청강제국이 같죠? 통틀어 세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죠.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 자, 지금 가에 이거죠. 그리고 항상 이거 표시하는 버릇 들으세요. 담아 눈에 붓분 북만 스승 자, 요건데, 자, A는 용비어 첨가에서 이어적기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용비어 첨가 이어적기라 그랬으니까 맞겠죠. 자, B 담아 석보상절에서 이어적기를 했을 거다. 석보상절 이어적기라고 했겠죠. 자, 눈에 C 월인청강지곡에서 끊어적기였을 것이다. 월인청강지곡은 체온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니은일 때와 니은미음일 때 끊어적기 했다. 그러면 맞는 얘기죠. 그렇고, 자, 4번 D 붓분 얘가 붓을이 되면 풀 이렇게 적히겠군. 자, 지금 월인천강지곡이죠. 체온의 끝소리가 근데 지금 얘네 말고는 이어적기 했다 그랬죠. 이렇게 끊어적기가 안 되죠.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두 단어가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것. 동음이어 다이어.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가 같고 종류가 다른 거. 아,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는 거죠. 동음이어. 자,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이건 동음이어가 아니죠. 이거는 같은 뜻인데 비유가 다른 거죠. 다이어 관계, 연관성이 있는 거. 기역 얘가 다이어겠고 가위표를 치는 거야. 굿을 치는 가위표를 표시하는 거야. 구슬을 때리는 거죠. 이거는 연관성이 없죠. 아, 이게 동의미이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고. 자,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충고를 잔소리로 듣다. 종소리를 듣다. 아,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죠. 이거는 나는 종소리를 듣는다죠. 근데 나는 무슨 소리를 잔소리로 듣는다니까. 얘는 이게 꼭 필요하죠. 필수 성분에 다르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열분. 지금 이거는 열분 화장했다. 열분, 깊은. 이거는 진한인데 이거는 깊은이죠. 그리고 필수 성분의 종류가 동일한 거. 같고, 자, 이거는 봄이 같다.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아, 이거 필수 성분 얘기하는 거구나. 봄이 왔다. 성공이 왔다. 성공이 왔다죠. 그러니까 성공이 왔다. 아,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 아, 성공은 노력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것도. 자, 그래서 3번이 맞겠습니다. 자, 38번.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 자, 덧쌓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뭐냐? 자음 교체. 지금 디귿으로 바뀌었고 쌓는 얘도 디귿으로 바뀌고 니은으로 바뀌죠. 쌓는 히읗이 좋은 위치랑 좋은 방법이랑 요거 히읗이 디귿이 됐다가 니은이 바뀌는 거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1번이겠는데? 적절한 것은 이잖아요. 그리고 B 속력도 좋은 위치는 변하고 좋은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 속력도 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가 변하는 게 얘랑 얘인데 얘도 있죠. 방법이 변하지 않는 게 없죠. 방법이 다 변하죠. 읽었고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한다. 걷고 얘랑 얘죠. 걷고 방법이 안 변하죠. 자, D에 나타나는 거 지금 얘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변하죠. 방법이 변하죠. 얘네도. 이에 나타나는 거, 맞붙임. 좋은 방법만 변한다. 아니죠. 이렇게 되잖아요. 방법만 변하는 게 아니죠. 자, 39번. 자료를 이해하는 내용. 간접 인용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기억은 모레는 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말을 인용한 것일 수 없다. 모레는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아니죠. 모레는 청소를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저께 얘기했으니까. 자, 2번.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우리에게 모레 청소를 같이 해요를 할 수 있죠. 했죠.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높임말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간접 인용은 높임법을 그냥 무시하니까. 지금 여기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그랬잖아요. 자, 니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2인칭 주어를 가진 2인칭 주어가 아니죠. 1인칭이죠. 자, 니은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하신 것일 수 없다. 있죠. 자, 디귿.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 미래 시제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이 미래 시제를 인용 맞죠? 2번이군요. 자, 그 다음에 40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시간 채널 이름이 좌측 상단. 기억. 자, 그죠? 자, 니은 제목인 것 같은데 자막이 제시되었다. 그렇죠? 자, 3번. 대화창이 보이도록 제시되었다. 아, 이거 그죠? 자, 리을 지식 창고. 이거 어디까지 가냐? 출연자들이 함께 나타나도록 분할된 화면이 제시되었다. 실시간 방송에 출연자들이 함께 나타나도록 출연자들? 아닌 것 같은데? 출연자들이 아닌데 지금? 자,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하여 남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대화창에 링크가 제시되었다. 미음은 어디냐? 미음이 어디니? 리을. 아, 여기 있구나. 링크가 제시됐죠? 4번이 맞겠네요. 그럼 자, 41번. 시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을비는 규격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얘기했죠. 그렇고 아침은 배경 지식 언급하면서 다르기도 한 이유에 대해서 규격이 다른 이유 질문. 아침 왜 그렇죠? 질문했고, 자, 풍경은 표준 규격 제정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 요청. 움직임이 있어요. 가능한가가 아니죠. 했냐죠. 이건 너무 확실하네. 자, 3번 얘기했고요. 자, 나의 정보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R 용지에 국제 표준 규격에 대한 내용 항목별로 소제목 붙였다. 소제목 있죠. 플러그와 콘센트에 대한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 글자를 기울였다. 출처. 요게 있긴 한데. 그죠? 잠깐만. 자, AR 용지의 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R 용지 규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규격 이미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규격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 아, 여기 얘기했고요. 자, 규격이 표준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색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시하였다. 첨부 파일 자체는 있는데 이게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가 아니죠. 이거 너무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게 출처를 이거 제목으로 쳤나 봐요.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결어미 다가를 사용해서 여행을 간 게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이다. A 갔다가 여행을 간 게 조건이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이다. 조건은 아니죠.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저 갔을 때니까 그냥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자, 2번 B 보조용언 규성 다보다와 니를 사용해서 다양화를 초래한 원인. 다보다와 니.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아, 하다 보니 다양화를 초래한 원인을 나타낸다? 이게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자, 밖에와 없다를 사용해서 이 승합사업이 부담이 크다. 이중부정. C. 클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각국의 부담이 아니죠, 이거는. 자, D. 내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다. 처음 알았네요.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용은 어두다와 get을 사용해서 올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올려두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팜플렛하고 누리소통망 대화인데,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행사별 진행 전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행사별 일정 안내, 진행 절차 애매한데? 이게 진행 절차가 맞나? 일단 다시 봅시다. 자, 유의사항을 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행사별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표로 제시했고요. 자, 부스 내용의 QR코드, 부스별 활동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모양. 아, 행사별 장소? 그렇죠. 자,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유형에 따라 구분했다. 참여하는 동아리. 아, 그쵸. 자, 이것도 맞는 얘기니까 1번이 되겠네요.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치요. 말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냥 일정에 대한 것만 돼 있고 절차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절차가 아니어서 1번이 틀립니다. 자,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뭐 있냐? 이렇게 구성을 했대요. 뭐 조리법 PDF 다운로드 있고 예선 영상 보기 있고 공연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자, 세계 음식 체험에서는 종우와 혜린의 대화를 반영해서 음식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했다. 종우와 혜린, 음식 이미지. 그렇죠? 자, 세계 음식 체험에 승윤과 나경을 반영해서 조리법 확인. 승윤과 나경 조리법 파일, 조리법 게시판에 올려줘라. 그죠? 자, 토론 한마당에는 승윤과 혜린의 대화를 반영해서 대진표를 제시했다. 대진표, 승윤과 혜린, 본선 대진표를 올려주자. 우승팀을 맞춰라. 이건 예선전 영상을 보려는데 본선 대진표 이상하죠? 자, 토론 한마당에는 나경과 근수에 대한 예상 투표할 수 있는 기능, 저건 나와 있었고, 자, 댄스 공연에는 근수와 종호의 대화를 반영해서 소개 현상 및 소개 영상, 이게 나왔죠. 그죠? 이거 본선 때문에 그렇죠? 자,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요. 지금 뭐 봤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